안녕하세요. 아반떼 주얼리 클래스입니다. 오늘 모델링 해볼 주얼리는요, 실버 주얼리 장르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인장 반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럼 지금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오늘 만들어 볼 인장 반지는요, 기본적인 디자인에 개성을 더한 분립 인장 반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실버 주얼리는 공통적으로 상징적인 요소, 의미를 담은 주얼리가 많은데요. 서부시대 영화를 보시면 약간은 클리셰적인 요소죠. 가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품속에 넣어 다니는 총알 같은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징물을 모티브로 만들어 본 인장 반지인데요. 반지 상부에는 보시는 것처럼 탄피 윗부분이 장식적인 요소로 들어가 있는 콤비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반지 베이스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지름이 19인 원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첫 번째 여기 원에 있는 원 중심점 반지름을 선택을 해주시고 프론트 뷰에서 0 엔터 해주신 다음에 지름을 19로 맞춰주시면 19인 원이 하나가 생기죠. 여기서 컨트롤 C V를 해주신 다음에 건볼 Shift 잡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약간 밀어줄게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원이 하나가 더 생기죠. 그럼 이제 이 원과 안에 있는 원이 이제 반지 저희 손가락이 들어가는 내경 부분이 되는 거고, 바깥에 있는 원이 반지의 이제 두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약간 비례를 생각을 해주시면서 실수를 재시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고 이번엔 탑뷰에서 0 엔터 Shift 잡고 아래로 내려서 약간은 반쯤 오도록 원을 하나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반지를 이 원을 위로 올려줄 텐데 이게 이제 반지 상부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해주시고 비례를 잡아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커브 도구를 하나 가져올게요. 커브 도구에서 첫 번째 있는 제어점 커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한번 찍고 4분점 한번 찍고 그 다음에 4분점 한번 찍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커브가 겹치죠. 그렇기 때문에 0 F10을 눌러주시고 F10을 눌러주신 다음에 건볼로 살짝 움직여 줄게요. 밖으로 삐져나오도록.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여기서 미러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0 엔터 잡고 Shift 잡고 미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미러 해준 이 두 컵으로 바깥에 있는 이 원을 잘라 줄 거예요. 그래서 분할을 눌러주시고 바깥에 있는 원 클릭,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방금 그려준 이 두 커브를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게 되면 위쪽에 있는 커브가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반지에 이쪽 라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지금 보시면 위쪽에 그려준 이 커브랑 아래쪽 이 원 반원 커브가 곡률이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곡률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커브 도구를 하나 가져올게요. 여기서 커브 일치라는 기능이 있어요. 커브 일치 선택을 해주시고 저희가 그려준 위쪽 커브, 그 다음에 아래쪽 커브를 선택을 해주면 이제 이런 옵션이 뜨죠. 여기서 접선 없음으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항상 이 커브 일치를 해줄 때는 내가 일치시키고 싶은 그 커브를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일치시키고 싶은 커브는 위쪽 커브죠. 이 친구는 곡률이 이 아래쪽이랑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아래쪽 곡률에 맞게 두 번째 아래쪽 커브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히스토리 기록이 켜져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얘를 해줬을 때 이 친구까지 같이 먹게 됐어요. 히스토리가 꺼져 있으신 분들은 커브 일치를 얘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위쪽에서 원 두 번째 있는 지름을 선택을 해주시고 똑같이 4분점 끝점으로 나오네요. 끝점도 상관없습니다. 끝점을 선택을 해주셔서 이쪽에 이 커브에 맞게끔 커브의 끝에 맞게끔 이제 매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볼 초록색 건볼이죠. 초록색 건볼로 살짝 안으로 줄여줄게요. 그 다음에 라이트 뷰에서 이제 반지 옆부분을 그려줄 겁니다. 저희 아까 그렸던 제어점 커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4분점에서 한번 클릭 해줘서 옆쪽 라인을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F10 누른 다음에 점을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약간 옆으로 볼록 나오게 하는 이유는 약간 인장 반지의 흐름을 지금 보는 중인데요. 약간은 저는 이렇게 볼록 나온 디자인이 취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 미러를 해주고요. 0 엔터 Shift 잡고 그럼 이런 식의 커브가 생기게 되죠.
이 상태에서 서피스 만들기를 가져올게요. 서피스 만들기에서 커브 네트워크를 사용한 서피스 선택을 해주시고 위쪽 저희가 그려준 커브 6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준다 선택을 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면 이렇게 서피스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생기고요. 이 친구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 잘 안 보이니까 고스트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만 조정을 해줄 텐데, 자, 지금 이쪽에 보면은 서피스 도구 있죠? 서피스 도구를 하나 꺼내와 주시고 닫힌 서피스 심 조정을 선택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쪽 커브를, 이 서피스를 선택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 중간에 오게끔 4분점을 딱 클릭을 해주면 중간에 이제 서피스 심이 오게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라이노는 판때기를 붙여서 만드는 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전개도 뭐 주사위 같은 걸 만들 때를 보면 종이로 항상 풀칠하는 부분이 남아있죠. 근데 이 풀칠하는 부분이 저희가 어떤 모델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겹치면 안 되거든요. 좀 이따도 나올 거지만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지금 서피스 심을 조정을 해준 겁니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서피스 심을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이쪽 면이 지금 커브가 잘려져 있거든요. 가장자리가 잘려져 있기 때문에 이 가장자리를 병합을 해줄 거예요. 분석 탭에 가셔서 분석에서 가장자리 병합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면 이쪽에 병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안쪽 커브를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 서피스 만들기에서 직선 돌출을 해줄게요. 솔리드는 아니오로 선택을 해주시고 약간은 나오도록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서피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퍼스펙티브 뷰에서 트림을 선택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서피스 면을 클릭을 해주면 이 안쪽에 비워지게 되죠.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반지 옆쪽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반지 밑쪽, 여기 라이트 뷰에서 반지 밑쪽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자, 나머지 필요 없는 건 지워주시고 커브 첫 번째에 있는 제어점 커브 있죠? 필요 없는 건 지워주시고요. 직선 커브를 하나 가져올 텐데 세 번째에 있는 선 중간점에서 커브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은 이쪽 커브를 생각해 주시면서 이쪽 커브가 지금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네요. 살짝 더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커브를 그려주시고 라이트 뷰에서 직선으로 떨어지도록 이쪽에 매칭되도록 커브를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커브 일치를 해줄 거예요. 커브 일치 눌러주시고 이 커브에 맞춰서 이 커브를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접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 커브에 맞게 이 커브가 변화하게 되고요. 이 커브는 미러를 해주겠습니다. 미러 0 엔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커브를 투영을 시켜줄 거예요. 커브 투영 선택을 해주시고 이 두 커브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 원통 오른쪽 마우스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줬던 저희 커브가 안쪽에 달라붙게 됩니다. 첫 번째 그려줬던 커브는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을 써줄 거예요. 분할 눌러주시고 먼저 원통 선택해 주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커브 2개 그 다음에 처음에 만들어줬던 이 서피스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게 되면 이렇게 분할이 되죠. 거의 다 왔어요. 이 상태에서 반지 밑부분 하부 있죠? 하부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쪽에 호 선택해 주시고 두 번째에 있는 호 시작점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교차점, 중간점 뭐 상관없습니다. 매칭이 되도록 해주시고 약간은 저는 똑같이 가져도 되지만 웬만하면 살짝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그려줄게요. 그 다음 반지 밑부분만 채우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뭐 필요 없는 커브는 지워주시고요. 헷갈리지 않도록 이 상태에서 커브 네트워크를 한번 더 써줄 거예요. 커브 네트워크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쪽은 커브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옆 라인 쪽은 이 두 개는 이제 커브고요. 그 다음 이쪽 반지 옆면 있죠. 이쪽은 이제 서피스 가장자리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은 커브, 이쪽도 커브.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면 이렇게 접선 위치가 나오게 돼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나중에 반지 어떤 필릿을 넣는 데 있어서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전체 선택해 주시고 결합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 막아줘야겠죠. 탭 명령에 탭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인장 반지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반지가 나오게 되죠. 정상적으로 반지가 만들어졌다면 저희가 이제 필릿을 넣을 때 전체 선택을 하게 되면 양쪽 윗부분 이렇게 3개의 필릿만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이 안쪽에도 필릿이 생긴다면 저희가 중간에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반지 베이스가 완성이 됐죠? 그럼 한번 반지 장식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창을 먼저 치워줄게요. 일단 이 친구는 잠깐 잠궈주고요. 원통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솔리드 만들기에서 원통을 하나 그려주시고 0 엔터 친 다음에 Shift 잡고 아래로 살짝 내려줄게요. 그 다음에 반지 이 원통의 길이를 정해줘야겠죠? 살짝은 정해준 다음에 치수를 보면서 한 1mm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장식적인 부분이. 그래서 1mm 생각하면서 아래로 살짝 내려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 잠금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친구 합집합 해줄게요. 두 개 선택해준 다음에 여기 있는 부울 합집합 있죠?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합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필릿을 살짝 넣어줄 거예요. 가장자리 필릿 넣어주고 여기서 치수를 저희가 입력을 해줄 수도 있고 여기서 이 핸들 있죠? 핸들을 잡고 저희가 결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한 0.4 정도 나오도록 저는 해줬습니다. 필릿을.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공이를 이제 치는 부분인데 총알에서 그 공이 자국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공이 자국을 만들기 위해서 구를 선택을 해주고 위에다가 똑같이 그려줄게요. 탑뷰에서 0 엔터 Shift 잡고 이런 식으로 그려준 다음에 위로 좀 올려주고요. 공이가 뭐 반원인 형태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살짝 납작한 형태를 그려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살짝 납작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서피스 도구에서 서피스 재생성 해주신 다음에 차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6으로 맞춰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F10을 눌러주면 이렇게 점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양쪽 두 개 선택을 해주고 검볼로 살짝 줄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줄여주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밑부분도 살짝 납작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라이트 뷰에서 이 두 번째 있는 점들 잡고 살짝 내려줄게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차집합 해주겠습니다. 솔리드 도구 두 번째에 있는 부울 차집합 선택을 해주시고 첫 번째 만들어둔 반지 베이스 클릭 오른쪽 마우스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어준 이 공이 부분 클릭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오게 되죠. 살짝은 얄쌍하게 만들어졌네요. 살짝 옆으로 늘려줄게요. 다음 차집합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여기서도 이제 필릿을 넣어주면 조금 완성도가 더 나와주겠죠. 여기는 한 0.3 정도 넣어줄까요? 네, 이런 식으로 봉이 부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피의 원 부분 만들어줘야겠죠. 원 부분은 뭐 그려줄 필요도 없이 서피스 돌출로 한번 만들어줄게요. 이쪽에 보시면 솔리드 만들기에서 서피스 돌출 있죠? 서피스 돌출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 저희 윗부분, 반지 윗부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면 이 서피스로 어떤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살짝 나와주도록 이런 형태가 하나 생겼죠. 근데 반지 윗부분보다
살짝 조금 더 적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안쪽으로 오게끔.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교집합을 한번 해줄 거예요. 원통을 클릭해 주시고 0 엔터. 그 다음에 살짝 안쪽으로 오게끔 원통을 그려줍니다. 그 대신에 길이는 조금 삐져 나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교집합, 구울 교집합 선택을 해주시고, 첫 번째 이거 이 친구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두 번째 아까 그려준 원통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저희가 돌출해준 면을 이렇게 아까 그려준 원통의 크기만큼 줄여줄 수가 있어요. 친구 원통이 생겼고요. 원통을 살짝 밑으로 내려줄까요? 이런 식으로 내려주고, 여기서 마찬가지 필릿을 넣어주겠습니다. 양쪽 똑같이 넣어주고, 이 친구는 필릿을 0.3 한번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주게 되겠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친구를 이제 나중에 결합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 세공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차집합을 한번 해줘야 돼요. 차집합을 해주시고, 차집합을 계산한 서피스 이 친구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두 번째 이 친구. 그 대신에 원래 결제 삭제를 아니오로 해주면 차집합 하고 나서도 얘가 사라지지 않고 남게 됩니다. 이 자리에. 그럼 저희가 나중에 이 친구를 하나, 원, 투 파츠별로 뽑아서 댐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다음 반지 베이스도 필릿을 넣어줄게요.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넣어주시고, 필릿은 자유자재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그럼 이런 식으로 반지가 나왔죠. 마지막 이제 레터링만 넣으면 돼요. 거의 다 끝났죠. 자, 잠깐 반지 베이스는 숨겨줄게요. 자, 그럼 이 반지 탄피 부분에 레터링을 그려줘야 되는데, 자, 탑뷰로 한번 가볼까요? 탑뷰로 가서 원을 하나 커브를 그려줄게요. 0 엔터 해주시고, 약간 중간쯤에 오게끔 설정을 해준 다음에 이제 점을 클릭을 해줄 겁니다. 점 클릭해주시고, 레터링이 한 반반 오는 걸로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 레터링은 살짝 반의 반쯤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마킹을 해주시고 미러를 해주겠습니다. 반대쪽으로. 그 다음에 이 점을 통해서 커브를 잘라줄 거예요. 커브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점 드래그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점에 의해서 이 커브들이 잘리게 됩니다. 그럼 이 커브의 길이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길이 측정 분석에 있어요. 클릭을 해보면 6.536이 나오네요. 6.536의 길이만큼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컨트롤 C 해두시고 컨트롤 V 해주시면 이렇게 6.536의 커브 바로 그릴 수가 있어요. 이 친구도 길이 한번 재주시고 11.877이 나오네요. 컨트롤 C 해주시고, 그다음 첫 번째 이쪽 폴리라인 클릭해 주신 다음에 0 컨트롤 V 해주면 이런 식으로 커브 두 개가 생겼죠. 이 친구는 정렬을 해줘서 중앙으로 오게끔 해줄게요. 중앙 세로 중심으로 정렬 0 엔터 해주시면 이렇게 이 친구의 길이만큼의 직선이 하나 생겼고 이 친구의 길이만큼의 직선이 하나 생겼어요. 그럼 이 직선에 맞게끔 이쪽 보이시는 텍스트 개체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텍스트 개체,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문구를 그려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윈체스터 써줄게요. 서부 시대 때 많이 쓰였던 총이죠. 윈체스터 해주고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45구경 오토라는 뜻의 글자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는 지금 커브인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돌출을 해줄게요. 이쪽에 닫힌 평면형 커브 돌출 선택을 해주고 길이는 약간 나와주게끔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생겼죠. 자, 여기서 저희가 만들어준 이 솔리드들을 선택을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 얘네들을 전체 선택을 해주면 커브가 같이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만 이제 선택하는 방법은
그럼 이렇게 솔리드들이 다 생기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솔리드들을 그럼 이렇게 솔리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솔리드를 그룹을 해줄게요. 얘도 마찬가지.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을 해주고, 이 친구는 가로 중심으로 정렬로 커브에 맞게끔 정렬을 다 해줄게요. 자, 이 상태까지 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선에 맞게끔 이 친구를 돌려줄 거예요. 변형 툴을 하나 열어주시고, 변형 툴에서 밑에 보면 커브를 따라 흐름이라고 있죠? 커브를 따라 흐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먼저 커브를 따라 흐르게 재선택, 글자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기존 커브, 저희가 그려준 직선 커브 선택해 준 다음에 그 다음 바로 이쪽 곡선 커브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이 직선 길이에 맞게끔 이 글자가 돌아가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아래쪽도 똑같이 커브를 따라 흐르게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직선 개체, 그 다음에 곡선 선택을 해주면 이 길이만큼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 글자 크기를 늘리고 싶으면 이 글자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Shift 잡고 건보를 늘려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됐으면 이 친구를 늘려준 애들을 위로 올려줘야겠죠. 위로 올려주고 얼마나 팔지를 결정해 주신 다음에 약간 한 0.5mm 정도 되게끔 해주시고 차집합을 해줄게요. 이쪽에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생기게 됩니다. 필요한 애들 찍어주시고, 그 다음 저희가 숨겨줬던 애 불러와 주시면 이런 식의 반지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인장반지 형태에다가 분립 느낌까지 낸 반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금 예제 같은 경우는 살짝 반지 옆면이 라인이 조금 이 친구보다 미리 만들어 놓은 애들보다는 살짝 얇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뒤로 한번 가볼까요? 반지를 그려줄 때 이 럼라인을 조금 더 이렇게 나와주게끔 넓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커브겠죠? 이 커브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두껍게 해주면 반지 옆 라인을 조금 더 두껍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렇게 분립 인장반지 만들어보는 시간이었고요. 인장반지는 종류가 진짜 정말로 많아요. 다양한 의미, 또 다양한 형태, 그럼 여러 인장반지를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도 나중에 한번 가져볼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